토론 시간은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박준태 의원님. 네, 그러면 손 드신 의원님이 대체로 예. 거의 다이십니다. 순서표대로. 일단 저 할까요, 위원장님? 아니요, 그냥 잠깐 할까요? 순서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주진우 의원님. 법무장관님, 예. 제가 보니까 오늘 형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법안들이 많아요. 내란이나 이적죄 같은 경우에 가석방도 안 된다, 뭐 출국 금지에도 예외를 둬야 된다, 뭐 이런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연쇄살인이나 아동유괴나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법체계라는 게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을 못하면은 못할 범죄를 그 형의 균형을 맞춰서 가릴 건 가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별 법안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아마 당시에 좀 정치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의된 법안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내란 이적만 가지고 특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좀 논의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의견을 좀 정돈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고 또 입법 정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법과의 어떤 균형 문제, 또 양 체계의 문제, 전체 그 법 체계 정합성 문제, 또 국민들의 어떤 평등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학부모들이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이게 경찰에서 일단 초기 조치가 늦어졌고 무려 4명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20대 남성 3명이 며칠에 걸쳐서 유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혐의자인데 그 중에 1명은 또 빼고 영장을 청구한 데다가 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어제랑 오늘 또 유괴 미수 사건이 됐는데 굉장히 이게 성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좀 무서운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범죄 전과자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생을 또 유인해서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네. 이게 진짜 정말 강력한 큰일 날 범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났는데 이게 초기에 이걸 세게 잡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게 지금 뭐 그냥 범죄 저지르다가 실패하면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석방되고 바로바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경찰 수사 중이긴 하지만 영장 재청구도 지금 며칠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등생 유괴 시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처벌되지 않을 때 이게 그 이후에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든가 또는 모방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검찰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영장 문제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돼야 될 문제지만은 그런 엄정하게 도주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사안의 중대성들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장차 조금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저희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장 청구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예요. 네. 지금 손영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3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면서 매주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의 조력자가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녹음 녹화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영장 청구 자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유괴범은 풀어주고 목사님은 구속하는 그런 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처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고 예. 하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보통은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인데 이거는 녹화가 다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목회 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 도망할 염려라고 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설득력하고 국민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유괴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수사기관이 그냥 그건 알아서 한번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아동 범죄는 약치 유인되는 순간 납치 아니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극악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10건 중에 한 건 구멍 나면은 한 가족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재판부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거는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수범에 그치더라도 예방적 관점의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동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건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판결 건수만 해도 한 86만 건이고 이렇게 결정이나 명령 등을 합치면은 68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판 한 건 한 건이 다 개별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그래서 그 개별 한 건 한 건의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선명한 기준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방첩사 해체 법안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데, 자,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방첩사는 아니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첩사 폐지 법안이 아직 지금 상정된 게 아니고 국방부의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왔거든요 상정.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간첩은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네. 사회에 간첩이 없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32%, 있다는 의견은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폐지,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 폐지. 그럼 누가 잡습니까? 간첩은?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게 국방부의 다른 기능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아예 그 수사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 누가 수사 기능을 합니까? 이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그 간첩 수사권을 갖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도 뺐고 방첩사에서도 사실상 수사권 뺐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2024년 11월에 지금 법사위 일소위에서 통과된 간첩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간첩의 범위를 적에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바꿔서 이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 의한 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직도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빨리 그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법사위원장께 이것도 좀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개정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다 하자 하고 보자. 도대체 일단은 검찰총장이라는 이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 기구라고 볼 수 있고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이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거 위헌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나 또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일종의 고소고발 권한입니다. 여기 이의 절차가 없어요. 이의 절차가. 경찰에서 한 걸 검찰에서 다시 하고 또 검찰에서 한 거 항고할 수 있고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절차도 하나도 마련 안 하고 해체만 한다. 이거 큰 문제인 거 법무부 장관께서도 아시죠? 지금 뭐 해체라기보다도 지금 검찰청이 갖고 있던 기능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에 관련된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기소에 관련된 기능은 공수청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가름맛 할지 이런 것도 결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디테일을 정하고 뭐 그 다음을 하든지 하지 이 국민의 인권 국민의 피해자의 권리 이런 부분이 몽땅 침탈되는 사실 이런 수사와 관련된 것을 생체 실험하듯이 하지 말아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서 목소리 좀 키우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현대형 법원 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내란 재판부 이거 한마디로 위헌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입장, 저 위헌적인 측면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해갖고 내란몰이를 하려는데 혹시 법원에서 내란 유죄 안 나올까봐 이거 특별재판부 하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특별재판부를 뭐 정치권에서 판사를 임명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위헌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27조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제 사건 담당할 법관을 지정한 그런 시스템이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그 사건을 담당할 시스템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법관을 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상호분담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방금 답변을 하시다가 뭐 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뭐 검찰 개혁법을 통하면 이의신청 제도나 항고제도 뭐 재정신청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혹은 논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제도들은 현재도 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형사소송법과 수사절차법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충분히 뭐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다만 그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이제 입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답변이 불분명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렸던 것이니까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지 않고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자, 신동욱 의원, 제 발언 순서예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죠. 위원장 허가 받고 하라고. 좀 그만하십시오. 네. 회의에 집중하시고요. 그렇게 비아냥되는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좀 품격을 유지해 주십시오. 네, 품격과 품위를 유지해 법원 주시고. 행정처장님. 네. 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물론 믿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란 종식해야 되지만은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일부에서 내란 한다.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예.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에서 핸드폰을 몰래 반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애완견을 보고 있는 것은 적법한가요? 뭐 당연히 불법입니다. 적법하지 않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교정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1차 구속 기간 때 대통령으로서 신분을 유지해 탄핵으로 파면되기 직전에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애완견만 받겠어요? 문자하고 카톡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철저히 엄중하게 수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소가 돼 있고요. 경찰에서 여러 건에 관련 여러 다른 또 혐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대통령 한 작자가 그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추잡한 인간 아니에요. 자법도 그런 일을 못해요. 소위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핸드폰 몰래 반입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짓 하는 건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층에 있던 분들이 수감됐을 때 엄정하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지. 그러한 짓을 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나쁜 짓 아니에요. 부적절하고 철저히 뭐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조지아주 비자 문제로 오늘 내일 귀국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뉴욕 한일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한일회장 업무의 절반이 불법 체류하는 단속된 우리 동포들을 구해내는 일이에요. 미국의 인권이 인권 국가다라고 자랑하지만은 실제로 이민국 가면은 인권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소수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자 문제는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에서의 그 출입국 관련 관련된 이민이라든가 외국인에 관련된 비자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영사관에 또는 대사관에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사람들이 나가서 비자 발급하죠. 예, 저희들이 이 사건 털어졌을 때 아니, 정부 그 어느 사건을 부처보다도 모르는 게 먼저 아니에요. 법무관하고 영사담당관을 그걸 보냈습니다. 네. 예, 그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호주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호주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업무가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협상을 자기 투자한 회사의 이민 비자 문제를 협상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법무부에서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 협상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비자 문제를 선결하는 그러한 법무부 전환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네. 예, 41항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내란죄, 외환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지금 법안 발의됐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그 발생했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여당의 의원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당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그 반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또 현재 경찰이 얼마든지 또 내란의원죄는 또 수사 현재도 이미 하고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셔갖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분노케 했습니까? 그 무리하게 공권력 행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논란을 있는 없애기 거를 위해서 정확히 법률안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도 집행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오죽하면 지금 특별검사로 많이 또 차출돼 가셨더구만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딴 기관에 차라리 일을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들여다가는 그 현실에 좀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예. 말씀 취지는 알겠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성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정말 보다 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이번에 특검 법안이 또 올라왔죠. 42항. 뭐 특검 법안이 또 올라왔어요. 검토 아직 안 하셨나요? 서왕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특검 법안이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벌써 3개가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검찰 조직과 그 기존의 모든 정상적인 수사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법무부 장관님이 지금 또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3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인력을 대거 투입을 하고 또 기간도 늘렸다. 지금 민생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또 규모를 늘리고 또 기간을 늘려서 기존의 조직은 또 팡팡 놀고 있고 그럼 특검이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로 가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내일이 이제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 아닙니까? 기존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민생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자꾸 특검을 규모를 늘리고 또 기간을 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솔직히 이거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지금 새로운 특검 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왕진 의원은 이게 특검 법안이 아니고 내란 범죄 수사 촉구 결의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결의안이에요? 예. 이건 특검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특검법은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법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제가 그러니까 진상 조사하려면 그냥 해요? 네네 이거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특검하고 기존 조직은 하고 뭔가 지금 현안 문제가 국내로 지금 우리가 그 처한 문제가 현안이 산적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마약 수사 아까 제가 또 법무를 받다 보니까 마약 수사서 또 중대 범죄들 민생 사건들이 줄줄이 줄 서 있는데 이건 다 예면하고 지금 오로지 권력 정쟁을 위한 특검 수사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지금 뭐 특검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에 뒤에 줄줄이 올라오는 법안 하나하나가 다 내란 애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범죄와 중범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한 보다도 더 엄격하게 뭘 하자라는 내용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가 온통 내란 공방에 다 뒤죽박죽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들 이렇게 내란 이런 뭐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장관님 좀 제대로 사법 질서 유지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따 요 끝나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을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아니고요. 국방부 다른 부서로 직할 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권이 자체가 국방부 내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송석준 의원님. 그걸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나중에 보충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나중에 보충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상당한 그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검찰권을 상당히 오용했다 또는 남용했다. 또 그 결과로 기소됐지만 또 무죄받은 사건도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돼 갖고 어쨌든 서항전 의원님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 법안을 만들어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해갖고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시끄러워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관련한 CCTV를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교도관들이,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해서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 행위를 했고 그리고 떨어뜨려서 허리를 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CCTV를 모두 보았는데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내용은 윤석열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윤석열을 소환하기 위해 밖으로 데려오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바퀴를 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안 나오기 위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들은 허위사실에 거짓을 유포한 죄, 그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네. 교도행정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갔더니 윤석열 특검이 소환하지 못하게 위에는 팔이 없는 런닝을 입고 있고 아래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어긋나면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요. 네, 좀 그러면 족복이 거기서 위에 런닝구 입고 밑에 반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놔두시겠습니까? 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과정의 수형 생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제대로 정비하려고 저는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니 면회를 밤 9시, 밤 11시 55분, 3월 7일에는 밤 새벽 5시까지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 갖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부 조사한 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갖고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할 계획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몇 번 여기서 들었고요. 온 세상에 나온 녹취입니다. 녹취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죠.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뭘 빨리 마무리 짓자는 거죠? 액수가 나오죠. 그리고 처벌 관련한 내용이 나오죠. 협조하면 참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들어봐 주십시오.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한 말입니까? 틀어주세요. 장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재명 이화영. 이름을 엮겠다. 이화영 이름을 엮겠다라고 권성동과 통화를 하고 권성동과 만났던 조경식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검찰이 어떻게 끼어들어서 저렇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저 입법청문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있기 때문에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저렇게만 쓰는데요.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돈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저 조경식 부회장은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곳까지 나와서 저런 증언을 할까요? 그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쌍방울건 김성태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배상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배상윤을 데리고 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검찰이 연루되어서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적을 제거하면서 그 후보를 엮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대답할까요? 예, 검찰이 이걸 뭐 수사할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 주변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모아지면은 이게 뭐 특검이든지 아니면은 또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좀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장관님. 네. 아까 그 의안 번호 2번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의 대상이 네. 바로 방금 서영교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그러면 판단하고 그것에 있습니다. 대해서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럴까 할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을 동의를 안 하시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 되겠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께서 검찰청은 헌법 기관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 체계에 대한 오해이고 헌법 규정의 취지를 잘못한 거다,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을 임명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헌법 12조에
검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16조 검사 영장 신청에 검사 신청, 이게 이제 나오는데, 헌법에 나오는 검사는 총 2번 등장하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 규정, 이게 이제 모두 전부입니다. 근데 이 헌법 89조와 16호의 목적은 헌법 78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립대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국영기업 관리자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임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지 헌법상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한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 판정으로 방금 제가 적시했던 각각 기관장들이 만약에 나경원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주장을 하려면 합동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총장들, 대사, 국영기업 관리자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가 헌법기관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상 기관이라는 주장은 사실상의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또 보시죠. 헌법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이 헌법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기관일 경우에 예를 들면 감사원, 선관위 이런 헌법기관들은 필요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이 아닌 그런 임의적인 설치 여부를 정할 때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경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둔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헌법기관이고 둘 수 있다 규정한 것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청은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인 신분으로 이 사실상의 헌법상 근거가 있는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없고 법률상 근거를 둔 법률기관상의 공무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청은 이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헌법기관이라고 계속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법에 관해서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보면 이 헌법소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이 위헌이다 이 주장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잘못된 해석이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다는 못 보셨어도 발췌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네.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면서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왜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면 수사관이 검사들의 하수인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부디 수사관분들께서도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목원 띠지 은폐 관련돼서 내부 감찰 보고서 보고 받으셨죠?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이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누가 감찰하고 계시죠? 이과장이? 네,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김성동 감찰부장은 박성재 법무장관 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이 감찰과가 어디 배정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감찰 지시해놓고 구체적인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고는 아무런 보고가 대검에서는 없었던 거네요? 예. 예. 지금 이 입법 청문, 저희가 검찰개혁 청문회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앞두고 일요일에 이미 둘이 만나서 일요일에 오후에 이 민간 자택에서 모여서 진술 모의하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진술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만약 범죄 피의 혐의자들이 미리 만나 사전 입을 맞추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진술 모의를 하고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진술한 내용과 여기 국회에서 답변한 대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진술 문건 혹시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도 감찰부 하시면 혹은 또 상설특검에도 제공할 건데요. 여기에는 모두 다 이 두 분이 띠지를 뜯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진술 문건을 보면 개최 전에 이 관봉권을 왜 뜯어서 샜냐라는 예상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규정상 책임 구조상 재차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적고 있어요. 자기들이 입을 맞추고 사전에 모의해서 진술을 다 입을 맞춘 자료라고 스스로 국회에서 부끄럽게 증언을 해놓고 저희한테는 띠지를 뜯은 기억도 없고 관봉권 보면 기억도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봉권 뜯어서 샜냐라는 질문에 책임 규정상 셀 수밖에 없었다. 저는 평소대로 현금만 확인하고 등록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증언에 대한 혹은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장에 오기 전에 작성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 가능성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장에 금요일날 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보다 둘이 입을 맞춰서 생각을 정리해서 일요일날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지어 거기 문서 양식을 보면 정확하게 메모지까지 돼 있습니다. 메모지의 시각분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메모지 양식도 검사들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할 때 쓰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뭐 저는 검찰에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딱 보시더니 다들 검찰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거 다 검사들이 수사관 지시하실 때 쓰는 양식이다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에 관련해 갖고 계속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지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검에 검찰국장 통했고 대검에 이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했다가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 최재형 검사와 이 네. 수사팀 계장이 이 12월 이제 27일 전후로 해서 18일에 전후로 해서 다 이 접수를 하고 나서요. 1월 9일 날 여기도 이 진술문에 써 있습니다. 문건에. 1월 9일 날 해당 검사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재형 검사에게. 질책을 받고 나서 당시 박건욱 부장이나 이동 차장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4월 25일 돼서야 자기는 보고 받았다. 그러면 평검사가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부장,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합니까? 관봉 띠지가 사라졌는데 심지어 관봉권도 비닐 팩된 관봉권 거기에 관봉 띠지가 있었던 현금 따발 그 관봉권이 띠지가 안 돼 있던 현금 따발 그렇게 종류들이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평검사가 부장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달씩이나 단독 범행으로 은폐할 수 있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설특검을 상설특검 추천을 요청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럴 의향이 있고요. 일단 이게 제가 검찰에 만약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봐주기 수사를 해갖고 나중에 그러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들은 반드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들이 수사에 반영돼 갖고 한치 의혹이 없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부서로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수사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사관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22일 청문회 때나 상사특검에 제가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준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특검의 파견관 검사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한 개 검찰청을 통째로 옮긴 규모입니다, 이게. 근데 특검법 개정해가지고 검사들을 추가로 더 파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는 민생사건 처리할 검사도 부족한데 부담이 되니까 이것이 입법 정책적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입법 정책적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여당인데 지금 정부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장관님 이거 언론 보도 보셨어요? 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사할 것도 없는데 계속 특검보들이 실적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수사, 표적수사, 여론몰이식 수사, 뭐 또 적법 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 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NS나 플래카드 같은데요.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판사들 공개하는 그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쉽게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요. 관련 사건 수사하던 검사들 SNS에 사진 실명 공개한 겁니다. 예? 이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 SNS에 올라와 있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민주당 소속 위원회에서 올린 검사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쉽게 뭐 이게 위법하다, 예.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무도한 정치특검에 대해서도 특검보들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서 이런 공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뭐 다른 면에서 이게 뭐 내용적으로 좀 파악을 해갖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또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이런 측면들은 변론을 하고 예. 이 자체만으로 다른 이게 화면을 위법하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특검에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헌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업무 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많은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천하의 개 XX 이렇게 표현한 글을 SNS에 공유했고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례는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에 참여한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 있어요.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그리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런 것이 그 취지인데 뭐 어떤 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확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수사에 수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수사 지휘하니까 검사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분들이 뭐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는 겁니다, 장관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의원님이십니다. 전주시를 출신 이성윤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그 의원석에 있던 국힘한 의원이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거 뭐 살인 교사 예비 음모 아닙니까?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현희 의원 표적검사 관련해서 2022년 8월 달에 고발됐는데 드디어 공수처가 변현희 의원 표적감사를 한 해제 감사원장을 출석 통보했다고 합니다. 공처장님, 출석 통보한 거 맞습니까? 네, 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관한 거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감사원장 언제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변현희 의원에 대해서 정말 먼지털이식 표적감사로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장님, 수도 없이 공처장께 변현희 의원 표적감사 수사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소환을 했어요. 해제 감사원장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까?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해제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권의 개를 자처한 유병옥 감사위원, 최달령 사무처장, 사무총장 그분들은 언제 소환합니까? 뭐 지금 소환되어서 조사를 한 경우가 많고요. 그 여하튼 수사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범사를 인정되면 구속 수사하십시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기현 판사가 9월 8일 16자 공판에서 예. 12월쯤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12월쯤 심리 마칠 수 있습니까? 뭐 그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금 한 60회 정도 진행이 끝났고 50회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이미 이제 그 기록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기현 판사의 고의적인 침대 축구 같은 재판 정말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 이러고 오고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그 도저히 70년간 해왔던 실무 얄자로 계산하던 것 같다가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이 다시 이원 심판 제청 신청을 했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지기현 재판부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만일에 이원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면 이원 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되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12월까지 일단 전체적인 스케줄을 밝혔고 또 모든 국민들이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재판 중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믿고 기다리는 생각입니다. 재판 사항이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내란 전단 예법을 만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12월 달까지 증인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는데 언제 12월 달까지 마치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이 신청한 이현심판 재청에 대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정지할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드린 바와 같이 세계 사건에 대해서 이제 275명 정의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90명을 채택을 했고 68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택이 보류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정인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아마 12월까지 공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제가 다른 질문 준비했는데 우리 이성 의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희성 민주당 의원님이 내란 특별재판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이제 내부 비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란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위헌 소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우리 나경원 의원님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27조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을 사람이 정하는 그런 재판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했다라고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 이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법원이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너무 폭주하듯이 마구잡이로 내미는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의 그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셔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금 그 우려 섞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뭐 개헌법이 아니죠. 그 뭡니까 특검법을 그 추가로 입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란 특별재판법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뭐 건의하시거나 논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해당 그 법안들이 나름대로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내란 그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준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 특별 법원이 아니라 특별 재판부로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성할 것 같습니다. 많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데 워낙 특이한 법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네네. 저는 검찰이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의 검찰은 괜찮았습니까? 굳이 이때만 법을 갈라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굳이 넣은 것은 아마 조국 그 수사를 염두에 둔 것 같고 대통령 재직시라는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특정 시기에 특정 조직에 어떤 사람이 수장이 있었던 시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법 체계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법들이?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현재 지금 내란을 재판받고 있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분이 네. 잘못한 게 있으면 네네. 검찰이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으면 그동안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그 시간이 뭐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다 조사해서 검찰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피해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이후의 시절만 검사 오남용을 검찰권 그 오남용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수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니죠. 그 조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좀 적절하게 논의해 주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안규백 장관님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보면 특검법을 보면 지금 군 검찰도 지금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의 취지에 맞게끔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게 무엇입니까?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군 검찰도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도록 하자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의 좀 여러 가지를 논의를 더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조금 입법 취지가 약간은 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그 내용이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오동훈 처장님, 조금 전에도 그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란 외환 수사 잘못하신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수사 하신 거죠? 저희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그 5분의 판사님에 의해서 재판권이 그 수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치권으로부터 그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그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최혁진 의원님, 아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안 하신다고? 네. 네, 조배숙 의원님,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호 장관님. 네네. 네, 자꾸 이게 검찰이 헌법상의 조직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근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에 관한 그 헌법상의 규정은 89조 16호에 있지만 또 검사의 그 권한에 대해서 헌법 제1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6조에 보면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의 명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문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을 보면 그 89조 16호의 검찰총장의 규정과 더불어서 저는 불문율로 검찰의 조직이 지금 헌법상 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를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자,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판결이 났나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죠. 예. 그리고 또 법리에 있어서도 자꾸 이 민주당 쪽은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인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이 부분을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예. 뭐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죠. 그러나 이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입니까? 뭐 두 개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별도로 재판을 거쳐서 내란 그렇죠. 정권을 예.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도 이거는 너무나 그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저쪽에서 내란 이런 프레임을 걸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률가적인 양심에서 본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그런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왜 자꾸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까? 이게 혹시라도 무죄가 날까봐 지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법률가로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특별재판부 이제는 또 좀 말을 바꿔서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법리 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또 대법관을 지금 현재 몇 명이죠? 13명입니까? 예, 저를 빼고 13분. 예, 그러니까 판결을 대원장님 할 수 빼고 있는 13분 분은 맞습니다. 예, 네네.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13분이죠. 이 대원에 포함하면은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26명으로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는데 그 시기를 보면 뭐 1년에 4명씩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임 시절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판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유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역시 이 내란죄의 법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대법원에서 또 법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원장 회의가 금요일 날 있습니까? 예. 9월 10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님, 네. 예,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부하가 상관으로부터 뭐 위법하거나 그 인권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사실 이건 국방위원회에서도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니까 그리고 또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당한 명령을 냈을 때는 그게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예.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60여 건 정도 올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님, 네. 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은 법사위 소관 사항입니다. 네, 물론 국방부나 또 국방위원회에서 네, 의견을 내실 수가 있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최혁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최혁진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함부로 이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윤석열의 이 발언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 가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작정하고 한번 조지겠다라고 말하면, 마음 먹으면 사람 하나 인생 끝장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사실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 걸리죠, 법무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어쨌든지 간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 관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 개혁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 사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담당 검사 이시원, 이문성 등이 이 사건이 나중에 대법 판결에서 어쨌든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에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패가망신시키고 징계가 겨우 정직 1개월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고 보상까지 받아요. 이시원 전 검사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신의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가 대통령 비서관이 돼요.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런 사례는 문재인 정부 때 또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슬그머니 이 조작이라는 표현이 수정이라고 바뀝니다. 통계에서 조작과 수정은 얼마나 다른 내용입니까? 예? 조작은 그야말로 사기친 거고요. 수정은 보정을 하는 거죠. 모든 통계는 인구 비율이라든가 지역 간의 격차, 세대, 계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보정을 합니다. 그게 수정이죠. 네. 수정을 갖다가 조작이라고 하고 결국 강신욱 전 통계청장 경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습니다. 공식 사과나 보도자료도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봉권, 띠지, 유실 이런 게 왜 나오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검찰권의 보호 안에 있으면 뭔 짓을 해도 경징계로 끝나고 나중에 승진 등으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검찰개혁에서 우리 법무부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검찰 중에서 자신의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 서민들 괴롭히고 시민들 괴롭히고 남용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단순히 그냥 경징계 이런 거 절대 없도록 직위해제, 해임, 다시는 변호사 업무도 하지 못하게 본인들 스스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체험하게 해야지. 저는 검찰 중에 모두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의 검찰들이 이런 짓을 한 거겠지만 그 일부의 검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우리가 이 내란 개헌 관련돼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여기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김동일 전 예산실장 당시에 계엄 당시에 예비비 쪽지를 밑에 검토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있나? ADB에 파견 나가 있어요. 해외 가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 당시에 경제비서관했던 신중범 제가 얼마 전에 제보 받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기구 AMR로 여기도 연봉이 한 30만 달러 이상 된대요. 여기 가서 놀고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국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시켜주시고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국내 송환시켜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임의로 출금지 시킬 수는 없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출금지 요청을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순서이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박은정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의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월요일 날 검찰청 폐지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검 차장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인 것처럼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 수장인 검찰총장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아까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못하시던데 나경원 의원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검사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은 영장 신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그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지 그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대검 차장이 저렇게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날 검찰청 폐지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위헌 논란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이것을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그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다른 헌법기관이 합동하여 구성하는 예컨대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아비대해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대검 차장에 대해서 저 차장을 데리고 검찰개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상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런 대검 차장과는 검찰개혁을 상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의해서 검찰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검 차장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입니까? 왜 저런 거를 대검찰청 알림으로 왜 알리고 있습니까? 본인이 저런 걸 해도 법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대검 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것은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사들에 대한 집단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후에 이프로스에 친윤 검사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앞으로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아마도 돌아가면서 성명을 할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 행동입니다. 그것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 검사들에 대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진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다음 거 보여주세요. 친윤 검사 대검 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다. 무엇을 뺏기고 무엇은 지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저 강도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하는 주체가 강도입니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빛의 혁명 주체인 촛불 시민입니까? 장관님, 이 대검 간부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대검 차장, 그리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 친윤 검사들, 검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진압하고 개혁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이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검에서 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 반발하는 그런 흐름은 없다고 저는 뭐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견 그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고유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말도 그 말씀이 친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좀 얘기한 거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정해갖고 알려준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누가 특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단지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간부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무엇을 뺏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취지로 얘기하고 했는지 저희들한테 좀 알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조직적 반발, 검찰의 조직적 반발 없다고 확신한다 하셨지만 이 프로스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이 내란 세력을 키운 조직이고 내란 세력을 탄생시켰고 또 내란을 엄호하고 내란범을 석방치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관 특혜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내란범 면회를 내란범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되는 그날 1박 2일 변호인들이 여러 차례 번갈아 가면서 내란 수괴와 특별 면회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패 카르텔, 심지어 나라를 찬탈하는 세력으로 키워진 이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반발 없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조직 전체가 법으로 반성문 쓰라고 이런 법 잘 만들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법 2항이 검찰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오죽 답답하면 재정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만들기 전에 조직이 먼저 석고대죄 정도의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가 됐든 보안 수사 요구가 됐든 주장하라고 하십시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9일 날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또 인사 과정을 통해 갖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고 검찰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검찰청 폐지 조치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검찰 조직 자체의 반발하라는 그런 지휘봉을 잡은 사람처럼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대검 차장이 그런 정도의 고압적인 자세인 것은 검찰 조직 자체가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분위기를 그 한 장면으로 우리는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검찰 스스로 반성을 촉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네. 그런 다음에 검찰이 왜 유지돼야 되고 설령 공소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소권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소권을 정의롭게 행사할 검사들인지 검사들의 모임인 것인지 국민은 보고 싶은 겁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노만석 차장의 그 발언은 뭐 이게 위헌이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현재 본인들이 맡고 있는 책무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관계를 이해 아닙니다. 있고요. 보안 그래서 수사는 네.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현재 지금 검사들이 해야 될 일들 범죄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지켜왔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은 뭐 90% 이상의 형사 사건들은 일반 국민들에 관계된 겁니다. 네, 경찰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네. 그중에 10% 정도가 지금 보안을 네, 수사를 받고 그 있습니다. 10%의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5대 지청에서 워낙 사건 날조를 많이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용무도했고요. 네, 대통령이 그 힘을 믿고 내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사과하고 조직 자체가 전면적으로 대국민 석고 대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때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으로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군사법원법 군형법 개정안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게 한다. 가석방을 못하게 한다. 또 그 군사 안보 지원부대 아마 기무사를 방첩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군사법 경찰관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 방향이나 이런 뭐 입법 취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소위에서 한번 잘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현황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무안 군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안 군민의 53%가 이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견해는 38%입니다.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무안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예. 기존에 예. 38%에서 약 15% 이상 예. 무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상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선언에 대해서 무안 군민들께서 신뢰를 많이 보내고 또 전남 광주의 그 공동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어주신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첫 그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부는 그 군공항 이전의 주무부처이고 또 육자 TF의 또 참여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함께 좀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방부 국장을 비롯해서 6개 단체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두세 번 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육자 TF들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 또 전남, 무안 이 장들이 모여서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군공항 그 소음 피해 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 이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했었을 때 아마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군 보상 기준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0에이클 이상이면은 보상을 해줍니다만은 수원, 광주, 대구의 경우에는 85에이클을 넘어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지역 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액수도 보면 월 3만 원 내지 6만 원인데 그 이전 시기, 전입 시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한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이 17,000원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 달간 그 당하는 소음 피해의 보상액이 15,000원이다. 이건 정말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리 군공항 이전이 빨라도 10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참아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대도시의 경우에도 80에이클로 그 범위를 확대해주고 액수도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생각을 해서 뭐 액수를 좀 증액하는 이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원주, 서산 이 중소도시와 달리 이 대도시는 소음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소음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도시와 또 중소도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달리 또 민항이 비율에 따라서 많이 이착륙 관원들은 민간공항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했을 때 이게 10년 이상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그 소음 피해된 그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윤석열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뭐 헌법 소원도 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뭐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의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 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뭐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또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됐다라는 주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 추천권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사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적인 스타로 부상하면서 분에 넘치게 대통령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 모순적 주장이고 발언들인데 법원에서 또 덜컥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버릴까봐 국민들이 또 노심초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 염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워낙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내란 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위원님 주도하에서 재판 중계에 관한 그런 법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맞는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구속 취소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법을 왜곡 적용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믿을 수 없다, 또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할까? 물론 이제 법원을 직위원 재판부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법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되겠죠.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판이 정지되면 헌법재판소법 42조 2항에 보면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되니까 뭐 윤석열만 불이익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건은 이 내란 사건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직권. 예. 네.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형사 합의 35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여기서 구속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이 정지가 되더라도 구속기간이 같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구속기간은 쭉 이어져서 6개월 지나면 도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최종 기간은 이제 1월 한 중후반 정도 네.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구속은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구속되니까 구속 정지는 같이 안 된다. 이걸 노려서 한번 해보자, 시간 끌어보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 우려가 타당한 우려입니까?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영장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지,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신청 그리고 또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인 만큼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진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